선생님들한테 배우시잖아요. 저희들한테. 네. 뭐 평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블랙 섀도우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영역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작가반 뒤 전에는 사실 별로 생각은 많이 안 나요. 그 이유가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작가반 이전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전까지도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다 뭐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일깨워 주시려고 좀 많이 그러니까 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작가반 전에는? 네, 전에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잠깐 스치듯이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점을 고쳐야 되고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전 선생님 존경하고 저도 뭐 작가반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작가반 하기 전에 제가 처음 수경화실을 와서 좀 수경화실이 특별하다 이렇게 처음 느꼈던 게 사실 그 블랙 섀도우 선생님이 처음 뵙고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소묘 기초 수업으로 소묘를 할 때였는데 선이 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 전에는 이제 정규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만 이제 뵙고 그분은 그냥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블랙 섀도우 선생님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화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가끔 이전 수강생 분들도 오셔서 뭐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니까 저는 뭐 이전 수강생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수강생이신데 뭐 그냥 앉아 계시나 보다 이렇게 매일 저기 앉아 계세요? 저 매일 뵙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한두 번 정도 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너 자세가 좀 이상하다 하시면서 제 의자 위치랑 그 자세를 잡아주셨는데 전 처음에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신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일단은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해서 뭐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의자 위치를 딱 알려주시고 특이하시다.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께서 의자 위치 잡아주시고 자세 잡아주신 후로 안 나오던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굳이 저를 그렇게까지 저한테 그걸 잡아주시느라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시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뭔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학생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이유로 하시는 걸 받고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미술 학원이랑은 좀 다르다? 그 블랙 섀도우 선생님을 뵙고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선생님이 그림에 대해서도 보시는 눈이 좀 남다르고 뭐 그림에 대해서 뭐 기획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선생님이 되게 사람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나 뭐 행동이나 저희한테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진정성?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제 중심이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되게 담고 싶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다 개성이 다르시고 그래서 화실을 다니면서 그림 이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인생 수업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는 화실을 놀러 왔거든요. 재미있어서. 재미있어가지고 놀러 왔다가 이제 그 정규 수업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뭔가 진지하게 배우러 온다기보다는 그냥 드로잉 워크숍 하면서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다 가는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규에서 뭔가 배워보라는 권유도 그다지 흥미있게 듣진 않았었는데 화실 전시 갔다가 이제 정규 수업을 가면서 블랙섀도우 선생님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인상은 약간 거울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되게 산만한 편이거든요. 화실 다니기 전에는 취미도 많았어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떤 거에 흥미가 생겼다가 식으면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블랙섀도우 선생님을 만나면서 멈췄어요. 이것저것 제가 아닌 다른 바깥에서 흥미 위주로 저를 찾아다니는 걸 좀 멈추고 좀 진지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그 뒤에 그림자가 지면 네. 긴장하고 뒤 돌아보는데 그때 이렇게 경계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저도 이제 세 분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정규 수업만 듣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다가 저도 딱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분이다. 네. 네, 저는 제가 그리는 걸 보고 딱 애니메이션 했었어? 라고 딱 하셨을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걸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너무 놀랐었던 것 같아요, 처음. 너무 딱 통찰력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을 약간 관찰? 말씀하시면 약간 귀 저렇게 하고선 토끼기. 예, 약간 이렇게 진짜 라디오 진짜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그냥 계속 혼자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블랙섀도우 선생님은 작가반만 가르치시고 담당하시는 건가요? 작가반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작가반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근데 작가반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정규 수업, 뭐 취미반, 뭐 특강 다 이제 발굴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 재능을 네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되신 분들이 또 작가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그냥 작가반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발굴돼서 작가반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학생들 캐내시죠. 네. 경림님이랑 유나님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사실 발굴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랬나? 본인은?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도 네. 말씀드렸었고 모르겠어요. 발굴을 하신 건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계셨던 두 분이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이분이 1인 2역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작가로서의 삶과 선생님으로서의 삶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삶을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괴리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게 무조건 하나로 이게 작가로서 선생님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게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선생님으로서 그 학생들을 볼 때랑 작가로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볼 때랑 어떤 차이 같은 게 없는지. 그냥 학생들이 그리실 때 마감에 힘드시잖아요. 그게 제 작품을 마감할 때 투영이 돼요. 아, 너무 힘들구나. 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학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제가 그걸 겪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느낌이 다르겠구나. 약간 이런 거. 아, 이때 좀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저희 엄청 독촉하시잖아요. 그러면 마감을 지키는데 이런 거는 뭐 지켜두면 유용하다 마감 지키는데 그런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팁은 없어요. 무조건 하면 돼요.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오늘 끝낼 것이야. 그럼 오늘 끝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팁은 솔직히 있다기보다는 약간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계획. 그 대신 내가 성격이 너무 느린 사람이야. 그럼 나는 여유롭게 하루면 끝낼 거를 일주일에 끝내겠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재가 들어가겠죠. 승희님. 다음 주에 못 끝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림을 이렇게 분쇄해 나갈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그림이 다음 주가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 넘기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끝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재촉을 할 때는 끝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았어요? 아유, 좋아요. 성공 날렸어.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릴 때 그 선생님 그 블랙 섀도우 선생님 뒤에 계시다가 보시고 딱 그림 중반쯤 갔을 때 근데 스스로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한마디를 해주시면 정말 광명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저 머리 한 번만 이렇게 채워주시겠어요? 회장님. 네. 역시. 첫 번째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일 때, 세 번째일 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 많이 했죠. 네. 현재님이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저희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특훈을 한 거였고 이분도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하셨죠. 블랙 섀도우 선생님에 대해서 나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하나씩 얘기해 주십시오. 선생님 먼저. 저는 스승님이 딱 오시면은 주차장에 딱 내리시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예. 오셨다는. 예. 그러면서 이제 딱 오시면은 화장실에 먼저 문이 열리면은 스승님이 오셨구나. 이럴 정도로 초긴장 상태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잘못돼 있거나 그러면 엄청 깨지니까. 예. 그래서 부들부들 떱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포스 때문에 이렇게 긴장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면은 왜 이렇게 가르쳤어? 딱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여주겠나요? 너무 그래서 막 하시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점은 항상 그 핵심을 찝어주시니까 아까 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때 진짜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굉장히 고민이 나도 이 학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막 사르르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 나가겠다 하는 계획들이 좀 생기죠.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진짜 선생님하고 똑같이 직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실 때. 심장을 찌르는. 네. 근데 그게 한 10번 정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 딱 들을 때는 왜냐면은 저희가 평소에 듣던 그런 멘트가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듣던 멘트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땅에
미치겠어. 아 정말 그 만화에서 푹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되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10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저에게 이러이러한 거를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바꾸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사실은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점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그럴 때는 힘들죠. 뭐 제 스스로도 고치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묻어둘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힘든 점은 이제 초반이고 그걸 해내고 나면 너무 좋아서 사실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막 항상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시다 보니까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관찰력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런 거가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림에도 다 연결되고 하니까. 네. 아, 저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건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학생분들이 계속 앉아 계시는 걸 알거든요. 누가 자리 비우면 아는데 아무도 빈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 열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셨다. 원래 오시는 날이 정해져 계신데 그러지 않고도 불시에 오실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설마 하면은 문이 열렸다 닫히고 갑자기 이 문이 열려요. 그럴 때는 저도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괜히 한 바퀴 돌고 저는 벌떡 일어나세요. 네. 저 안에도 들어가고 뭔가 그 미션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서 설명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아는데 뭘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남한테 제가 아는 거를 설명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를 꼬아서 제 식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아, 쟤는 또 못 알아듣게 얘기하네 하고 넘기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물어봐 주시고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 그림 관련해서 호랑이 그릴 때도 제가 이해를 되게 못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 호랑이가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입체로 인식을 하실 수 있는지 엄청 해부학이랑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좀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눈빛만 보고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럴 때 그 끝까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면 그림에 대해서 제가 혼자 넘겨짚고 그 그림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이 다음에는 이렇게 그릴 거야 하는 거를 혼자 넘겨짚고 이렇게 그냥 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네가 이해하는 방식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저는 또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다른 시각으로 조금 이해하게끔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은 이제 그림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많아서 그 학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들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가르칠 때 되게 너무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학생을 대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무서우시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늘 이제 학생을 스승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하나하나 저희가 챙겨나가고 가르쳐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학생이 뭔가 실수를 했다. 학생이 저가 만약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저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혼내시는 그쵸.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 기분이 되게 좀 책임감이 무겁게 들죠. 그럴 때는 학생이 잘못해서 제가 혼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그 학생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이 학생한테 좀 잘못된 거를 했구나 그러면서 좀 미안한 감정하고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데 그냥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내가 학생한테 맞지 않는 거를 무언가 드린 것 같다라는 조금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감정들이 오는 건 이제 책임감 같은 거겠죠. 이 정도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지? 약간 사사로운 거니까 나중에 다시 잡아드려야지 하고서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혼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저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한테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다잡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더 세심하게 신경도 써드리고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같은 영역을 이제 알려드릴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돼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좀 제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쓰려고 하죠. 네. 진짜 그러니까 안 볼 때 저는 오히려 배려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막 꾸중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한 것도 이제 꾸중을 듣고, 저 스스로에 대한 것도 듣고, 학생들에 대한 것도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되게 죄책감? 이런 게 좀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놓친 것들이 되게 많고, 또 혹은 뭐라 하지? 내가 내 식대로 그거예요. 내 식대로 나는 내 입장에서만 너무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좀 꼰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네만 할 때 이렇게 안 했다. 근데 나 때는 알아서 했어.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경화 선생님이랑 권 선생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면 또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바꿔보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내가 잘 알아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래서 이렇게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직진했을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꾸중을 듣거나 학생들 때문에 들을 때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는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답답해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답답해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행동 이런 거를 많이 관찰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직진이 문제네요. 결국에는. 네. 각기 또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다르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그냥 각자 자기가 보는 시선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통되는 점 아니면은 그 사람이 360도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기해가지고선 서로 소통을 해서 이분한테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서 서로 왜 시각이 다르냐라고 이거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각자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본인이 이 의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행동 양식을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의 행동 양식 뭐 어떤 거는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깊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셋이 아는 거를 이렇게 합치면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정보 양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한테 저희가 얘기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또 스승님이 관점으로 보신 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약간 완성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 보면 학생이 좀 좋아지고 아니면은 더 이상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또 방법 바꿔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딱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를 제일 빨리 파악하세요. 이게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분위기나 감정 같은 거 그냥 그런 거를 빨리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각자 보는 방향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옆에서 계속 시험 보여주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타입이고 저는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플러스 알파로 권 선생님 반응까지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승현 선생님은 또 그 학생도 보시지만 이제 또 그림 학생 안 보더라도 그림만 딱 보셔도 이제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쫙쫙쫙 뽑아져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셋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되게 진하게 그려요. 그럼 왜 진하게 그리지? 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색깔을 보실 때 혼색을 잘 못하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그림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도 그대로 그림이 투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는 어떠한 해결책들이 1, 2, 3안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혼자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파고들어서 보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준 거를 제가 이리 와보세요. 이러고 그냥 직진을 하는 거죠. 아니 저희도 이렇게 이제 가려고 스물스물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직진을 하게 되죠. 직진을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직진을 시작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직진을 좀 하는 편이고 직진하다가 깨지는 적도 많죠. 블랙섀도우 선생님한테 애를 봐가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적도 많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네네. 목소리 출연하시거나 뭐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뭐 흉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되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블랙섀도우 선생님은 또 기획자시니까 일단 유튜브 기획하고 계시고 저희 뭐 수경하실 전체 기획도 하시고 사실 그 블랙섀도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시냐 막 이러시면 뭘 담당하고 계시냐 막 이러면은 사실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기획도 하시고 그냥 학생들도 다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시고 뭐 물건도 고치시고 여기 전구도 다 하시고 공사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만능이시죠. 근데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섀도우 선생님 컨펌이 안 나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찍고 나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컨펌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겨울에 찍었는데 약간 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옷이 바뀌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되게 그 기획적으로 완벽하게 하나하나, 예,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다 보시거든요. 많이 봐주시고 계신다고 하시긴 합니다.